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광일입니다. 오늘 수업을 오늘의 수업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설 읽는 거 좋아하세요? 이야기 듣는 거는 좋아합니까? 아니면 드라마나 연극, 영화 보는 거는 어때요? 저는 다 되게 무척 좋아하는데요. 이야기들은 다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가장 최근에 읽은 소설이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 다 읽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게 한 50여 명 되는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단편이 50개예요. 짧은 이야기들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막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람들의 매력이 보입니다. 그 소설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안에서 인물들 하나하나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들의 삶과 아픔 이런 거를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매력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게 또 묘하게 다 이야기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 전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새로운 이야기에서 기묘하게 막 연결돼서 등장하고 그래요. 그런 묘한 얽힘이 재밌었던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어요. 보는 사람들 좀 있나요? 그 아까 말했던 피프티 피플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드라마 주인공은 5명 젊은 의사들이죠. 뭐 조정석하고 유연석, 정경호하고 그 미생 나왔던 김대명하고 전미도 여자 배우, 연극 배우 출신이라고 했나? 그렇게 나오는데 얘가 5명들이 주인공이지만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진행하는 거는 회마다 등장하는 그 조역들이 각각의 에피소드들이 짧은 것들 있어요. 이 짧은 에피소드를 겪어나가는 이 주인공 5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들하고 인물들을 엮고 또 엮거든요. 이 작가가 이우정 작가잖아요. 그 나영석 사단의 옛날에 예능 작가 출신이었고 그 응답하라 시리즈하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거 시리즈 여러 가지 다 많이 봤는데 이 플롯 구성 능력, 그러니까 사건들을 엮고 이 진행 순서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음악들도 진짜 좋고. 요즘 제가 즐기고 있는 소설하고 드라마, 뭐 시나리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서사하고 극에 속한다고 봐요. 오늘은 서사하고 극갈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파트들을 잘 공부해 놓으면은 소설도 드라마도 영화도 뭐 더 다 재밌게 볼 수 있어요. 혹은 그 더 멋있게 작품을 본 감상을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5월 5일 화요일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내일 수업 시간 들었죠? 아유, 급하게 촬영합니다. 지난번에 서정갈래는 따로 다뤘었는데요. 서사하고 극하고 같이 다루는 이유가 뭘까요? 비슷한 면이 커서 그렇습니다. 이쁘게 안 되네.
공통점. 둘 다 이 중심에 있는 것은 이야기.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문학 갈래입니다. 이 작가는 소설과 뭐 극 이런 서사라고 얘기하는 거 소설의 대표 장르니까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세계를 창조하죠, 작가가. 이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걸 통해서 작가의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세계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을 창조해가지고 구성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것 같으세요? 희망찬 세상? 뭔가 도전할 가치가 있는 세상? 아니면은 의미 없는 세상? 잔혹한 세상? 예. 작가들, 그러니까 작은 신들의 이야기, 서사와 극을 조금 더 알아봅시다. 자, 먼저 서사갈래의 정의부터 알아봅시다. 서사는 이게 태블릿이 좀 모니터가 옆으로 퍼져 있어서 그런가 글씨가 안 예쁜데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 서가 차례 서자를 쓰고요. 사가 일사자입니다. 일반적 정의는 그래서 차례대로 사건이나 상황을 시간 연세에 따라 있는 그대로 적는 걸 가리킵니다.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소설들 보면은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됩니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막 바꿔서 진행되기도 하죠. 그걸 플롯이라고 하고. 문학 양식으로서의 서사는 좀 다릅니다. 자, 작가가 상상력을 바탕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서사라고 합니다. 꾸며냈다. 허구성. 그리고 이야기다. 이야기다. 극은 뭘까요? 이 이야기긴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이야기. 자, 두 갈래의 공통점. 전달하는 것이 이야기다. 이야기는 갈등을 담고 있다. 잘 안 보이나요? 갈등. 잘 안 되네. 등. 아이고. 뭐 내적 갈등이든 외적 갈등이든 그 갈등이 커져가고 해소되는 거.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게 이야기입니다. 차이점은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가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극갈래에서는 이런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없어요. 전달자가 없이 대사와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다. 자, 두 갈래의 구성 요소와 형상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배경 속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이 작품들의 주제가 구체화되는 면에서는 서사와 극이 똑같습니다. 배경 속의 인물과 사건, 인물, 사건, 배경 이거 많이 들어봤죠.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들 많이들 외우는데 이야기 구성의 3요소라고 보면 돼요. 똑같거든요. 사건, 그리고 그 서사갈래에서는 서술자 또는 서술 방식을 뜻하는 문체,
이게 서사갈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됩니다. 극갈래에서는 이거를 드러내는데 대사, 뭐 해설 지시문을 활용합니다. 대사는 말하는 거고 해설은 뭐 상황 설명해 주는 거고 지시문은 행동, 무대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이 요소들이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면서 작품 주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 갈래 서사하고 극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에 주목해서 이 갈래들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의 세계관이 들어간다고 했죠. 작가는 자신이 바라본 어떤 삶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사를 읽을 때는 서술자의 특성, 서술자가 뭐 나이 어린 소녀인가, 서술자가 똑똑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가, 인물들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가, 전지적 작가니 관찰자, 1인칭 주인공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특성, 그다음에 문체적 특징 이런 것들을 챙겨가면서 읽으면은 서사갈래의 문학적 묘미를 더 깊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극은 인물과 대사의 행동을 초점을 두는 것이 중심이겠죠. 일단은 이야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사와 행동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뭐 배경, 의상, 소품, 무대 장치 이런 게 극은 상영을 위한 그런 전제를 두고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촬영 기법 같은 것들도 생각하면서 보면 더 재미가 있겠죠. 자, 소설이나 극 같은 거 이런 거 자기가 한 편 만들어 보면은 이 갈래에 대해서 확 이해가 높아지고 작가들의 입장에서 작품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너무 길게 가지 말고 일단 서사와 극갈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문에 있는 퀴즈들 있잖아요. 자기 생각을 쓰는 것도 있고 내가 여기에 오늘 같이 이야기한 부분에서 묻는 것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